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의 이 연방정부 셧다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뉴욕 증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기싸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이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에 미국 시간으로 오는 29일에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하원에서 예정대로 국정연설을 강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여기에서 국정연설이 예정된 시간에 또 매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에게 굉장히 슬픈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국경장벽 예산과 관련해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이 국정연설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국경장벽 문제로 첨예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셧다운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오는 29일에 미국의 하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연설 연기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경호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것으로 이 하원에서의 연설을 좀 미뤄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강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펠로시 의장은 이날 하원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이미 하지 않기로 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충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셧다운 사태로 정부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부가 다시 문을 열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하원에서의 연설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전히 셧다운은 지속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셧다운의 불똥이 과연 어디로 튀게 될까요? 불똥이 튀게 되는 것은 결국에 미국의 국민들이다라는 이야기, 마켓워치 기사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고문인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요, 오늘 이 정부 부분의 셧다운이 지속되면은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0%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지속될 경우에 미국의 1분기 성장이 굉장히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셧다운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단 지금 셧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것이지 이 셧다운이 해결되고 정부가 다시 문을 열게 되면 이런 하락분이라든지 손실분은 그대로 악영향은 복구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민주당 쪽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켓워치를 비롯해서 외신들 그리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셧다운의 피해가 결국에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민들에게 직격탄으로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긴 정부 폐업은 미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수백만의 미국인들은 다음 경기 침체로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우려스러운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미국민들의 평균 저축 금액을 조사한 것이었는데 더욱 취약한 점이 이런 것들이 미국 국민들의 저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셧다운 사태가 지속이 되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국민들의 지갑이 어려워지고 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10년 이후에도 미국 국민들의 저축 금액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999달러, 그러니까 $1,000 이하로 저축을 하고 있는 미국 국민의 전체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셧다운 사태와 계속 맞물리게 되면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다보스 포럼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메르켈 독일 총리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메르켈 총리는요, 세계 질서로 확립된 이 다자주의를 통해서 각 나라가 서로 위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하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날 연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방 국가들은 자신의 편협한 국가 이해관계를 넘어서 서로 위민할 수 있는 것을 이뤄내야 한다. 이러면서 성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글로벌 기구들도 좀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다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서로 다자주의, 위민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런 연장선상에서 메르켈 총리는 국제통화기금 IMF라든지 세계은행의 국제기구도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글로벌 국가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요,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국가부채가 66조 달러에 이른다고 집계를 했습니다. 지난 2007년 수준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요, 글로벌 국내 총생산의 80%에 맞먹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국가부채가 전 세계에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였습니다. 달러 기준 선진국의 국가부채는 지난 2012년 이후에 한 50조 달러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비해서 신흥국의 부채가 같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평가했는데 10조 달러에서 15조 달러로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러면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는 곳이 중동이라든지 북아프리카가 많이 늘어나면서 104%나 늘어났고요. 사하라 이남의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도 75%나 증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또 위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치는 국가부채 수준이 매우 높아서 글로벌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 금융 긴축 상황에 매우 불안한 위기다. 이런 국가들도 잘 지켜보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줬는데요. 국가 부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가 씨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